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일 또 여의도에는 아주 칼바람이 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정치적인 큰 변수이기도 하지만 또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탄핵이 부결되면서 월요일날 급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월요일 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결과에 대한 이슈를 주세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번 주말에 어떤 변곡점이 나오면서 또 월요일 날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전국 단위로 토요일 날 그 현장 생중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실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누구나 또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조마조마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전국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안정화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돼서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도 전체적인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바라해 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직전 가격 수준까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복원력을 가졌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번 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한 주만 놓고 보면 국내 시장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번 한 주는 다른 시장들보다는 좀 아웃퍼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상당히 좀 끝까지 주가지수 선물이 좀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가 무릎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아마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밀리지 않고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 좀 밀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당히 아침에 시초가에서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당기면서 마무리를 한 것도 여러 변수를 좀 고민한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가격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계속 들어왔고요. 자, 멀티님께서 응원봉 아직 못 가셨다 그러는데요. 네, 참 최근에 새로운 그런 분위기죠. 20, 30대 특히 좀 성별로 본다면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40, 50대, 60대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현재 어떤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사회 어떤 사회를 또 넘겨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들 나름대로 상당히 성숙한 사회적인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촛불 집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응원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응원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스스로들이 또 찾아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보면 참 이렇게 든든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저귀 가는 쪽이 없다 이렇게 다 보니까 기저귀 가는 전용 버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이렇게 거기 위생도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또 가져놨다 어떤 분들이 가져놨다 그러고 수백만 원씩 그 근처에 이렇게 카페라든지 다른 쪽에 선결제를 해놓고 또 일반 참여하신 분들이 또 드실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해외 쪽에서 보면 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쪽에서 외신에서 쳐다보면 이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충돌도 일단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 좀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결과물에 따라 충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일부 조금은 또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예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충돌이 나타날까봐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어떤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런 충돌 없이 잘 이렇게 지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요. 아무튼 내일 변수가 주식시장에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코 크루아상님 말씀대로 뭐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슬프다 말씀도 드리는데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고 마음고생이죠. 현장에 가 계신 분도 그렇고 현장에 없으나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마음으로서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예, 다들 고생하시는 겁니다. 예,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나 건강으로나 다 아프지 않도록 해서 웃는 얼굴로 월요일날 또 뵈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8.3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일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콜드체인, 그 다음에 AR, VR,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임주, 건설주, 남북경업과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영화 관련 미디어 쪽 관련된 움직임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상회한 11월 생산자 물가와 그다음에 ECB의 금리 인하 영향에 반등해서 금리가 차익 실현을 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4.3%로 복귀를 했고요.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되는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정세가 좀 나왔는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조정세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 0.67% 정도 빠져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 오프닝도 결국은 좀 빠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한 3일 정도 어제까지 주가들이 일단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약간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 매물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오후장 들면서 힘을 받고 오히려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꽤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뭐 오후장에도 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 단행을 했고요. 관세 우려가 잔존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대로 반등을 줬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FMC 금리 인하보다는 역시 말씀드렸던 점도표의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그 회의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향후에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일 신고가 경신한 나스닥이 차익 실현에 오늘 같은 경우는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월요일 이후에 3거래일 연속 반등하던 코스피는 금리와 달러 강세에 외국인 매도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좀 축소되는 모습을 오전에 보이고 좀 빠졌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힘을 내고 좀 올라왔죠. 오전 기준 코스피 현물은 개인이 오전 기준으로 1,0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코스피를 1,5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은 약 2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관도 상당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전일 대통령이 이제 자진하야 거부를 했고 탄핵 후에 법정 다툼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는 점이 조금 불안감이 있었죠. 토요일 표결 예정이 있는데 정치 테마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나 대북 관련주가 일단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 영향력이 낮고 매출과 그다음에 EPS 상향 조정 업종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POE2 기대감이 있고 근데 특히 카카오 그룹은 이번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정치적인 이슈로도 카카오 그룹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탄핵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를 타고 카카오 그룹주 계열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모습도 볼 수도 있겠죠. 자, 현 정권 내에서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가 컸던 카카오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관련된 계열사들이 소프트웨어 업종 기대감에 리스크 감소 기대감도 있으면서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진 보호력이 높고 실적 개선이 내년에 기대되고 있는 미디어,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제작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도 26일 날 오픈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미디어, 방송 제작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1,433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주에 BOJ와 FOMC 통화정책 이후에 환율과 금리 방향성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전방에 헬스케어와 인터넷 게임 등 성장 상승폭이 일단 올라왔다고 보는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오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오히려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 보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들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좀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오늘 셀트리온이 과감한 배당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감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꽤 아웃퍼폼을 한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면 수출주 마진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수출 관련주도 일단 움직임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아시아 주식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회복의 기대감이라든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화장품주 가운데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2 같은 종목은 사실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들 좀 괜찮았죠. 상당히 좀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주가들이 꽤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채 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에 시장은 반등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비상계엄 발표 직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 약간의 정치적인 이슈도 좀 바람도 불었고, 신작 POE2 출시 첫날 동접자 수가 58만 명 기록했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요. 엔터 미디어 업종은 중국 내수 촉진 기대감에 엔터 미디어 업종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이 주주하는 서프라이즈에 일단 강세를 보였고요. 비보존 제약도 비마약성 진통제 품목 허가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서머리를 해보면 장 초반 글로벌 증시 하락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기간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국내 증시는 4거래일 연속 반등을 주었고, 계엄 사태 이전의 주가 수준 12월 3일 종가가 코스피가 2,500포인트, 코스닥이 690포인트인데 이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토요일 이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될 수 있다 기대감이 좀 유입된 것 같아요. 물론 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홀로 일단 좀 상승세 보인 것은 하락 이후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생겼다는 점, 그리고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지속되는 것을 생각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의약품과 건설업, 운수장비가 강세였던 반면 철강과 금속, 보험과 증권은 약세였고요. 11일에서 12일까지 진행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재정기조를 보다 적극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적절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화하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를 확대하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수혜감이 기대되는 하이브라든지 그다음에 JYP 엔터, CJ ENM, SM 등의 엔터테인먼트 등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관세 영향이 적고 매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존재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크랩톤과 시프트업 등의 게임 업종 강세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가 특히 상승폭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발표한 미국의 CPI가 컨센에 부합하면서 CME 패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8%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발표된 PPI 물가가 컨센서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로 주목받고 있는 뭐 바이오 업종,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쪽도 강세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위스 중앙은행의 빅컷 단행과 미국채 금리 상승하는 흐름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 보이고 있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관련된 철강 업체인 TC스텔이나 사마 알루미늄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유통과 오락문화 강세였던 반면 출판, 매체, 복제와 화학은 약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시장이 달려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뭐 최근에 한 4일 동안,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동안 상당히 견조하게 그리고 종가 무렵까지 힘을 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 힘은 괜찮았다 이번 주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월요일날 급락세를 거의 다 회복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주말의 변수가 또 어떻게 되느냐가 다음 주와 다음 주 이후에 큰 어떤 변동성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주가가 좀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자료가 이겁니다. 11월의 PPI와 근원 P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와 3.4%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지표 공개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고용지표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인하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98.1%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98.1%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를 본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 관련된 횟수가 2회로 이렇게 제한됩니다. 원래 3회까지 늘어났었는데요. 지금 다시 2회로 금리 인하 내년에 대한 횟수가 또 약간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점도표가 또 12월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렇게 관련된 예상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OMC 다음 주 이루어지는 FOMC에서 점도표, 향후 점도표에 대한 추이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매크로 지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자, 펀더멘털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회복을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결국 펀더멘털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죠. 뭐 아주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정말 꽝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펀더멘털이 결국은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기준 2350 정도가 역시 PBR 0.8, 300? 이 정도 수준인데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브레이크가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적으로 지난번 저점을 줬던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의미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바닥 기지권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모든 것은 정상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벤트 때문에 역시 어떤 이벤트가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이벤트로 결국은 회귀를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주식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천천히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종목별로도 그렇고 업종별로도 그렇고 어떤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섹터 내에서 좀 선택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특징이죠. 어떤 섹터가 움직이면서 그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고요.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이 확연하게 구별되면서 오늘은 역시나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택된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다. 이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12월 들어서 중국 세트 고객사들의 재고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모바일과 PC 판매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주문 감소가 추세가 멈췄거나 오히려 회복되고 있고 D램과 MLCC 카메라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고를 확보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책, 뭐 중국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재고 확보에 좀 나섰다 볼 수도 있겠고요.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 의지도 재확인되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국 세트 고객사들의 D램 재고가 약 10에서 12주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PC OEM의 경우는 더욱 많은 14주, 15주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세트 고객사들의 10주 미만과 비교해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8월 이후에 재고를 줄여가는 와중에도 10주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12월이 지나고 나면 재고수 주수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3분기 동안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지 않았고 4분기에 수요가 부진하면서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은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하락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말과 내년 1분기 정도에 약간의 재고 조정하면서 가격이 살짝 다운될 수 있지만 그 다운되는 폭이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해외 쪽 리포트도 꽤 많았다 이야기가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실수의 회복이 필요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감이 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공급사 재고 추이와 그 다음에 메모리 고객사 재고 추이인데 오른쪽 보시면 고객사 재고가 살짝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주, 15주 정도 수준인데 왼쪽 보시면 메모리 공급사의 재고 추이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10주 정도, 12주, 10주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짙은 파란색이 삼성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약간 옅은 파란색이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사 재고 추이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메모리 재고사의 재고 추이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요가 살짝 내년에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으로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너무 이렇게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다,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안도감이 좀 유입될 것이다. 이 삼성증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일부 뭐 DBI텍이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그다음에 ISC, 그다음에 FNS테크, 그다음에 DIT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테크윙입니다. 최근에 기업 설명을 통해서 기존에 이야기됐던 어떤 그 HBM 테스트 장비 큐브 프로보가 기존에 300대 정도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걸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갈 거라고 설명회 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패대기 치면서 주가가 이틀 정도 급락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투증권에서 결국 이제 테크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리포트를 쓰면서 코멘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 업체로서 이제 지금은 테크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시장 내에서 점유율 70% 1위 기업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부분 5% 점유율 차지한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보면 테크윙이 HBM 테스트 장비 큐브 프로보가 있는데 HBM 테스트 큐브 프로보 장비를 개발해서 고객사 콜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외에 메모리 두 개사와의 콜 테스트 준비하고 있고 각각 25년 1월과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급락한 이슈는 이 말씀드렸던 이 큐브 프로보 관련된 매출이 한 300대 정도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였다고 하죠, 회사가. 그래서 IR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급락을 사실은 이틀 정도 나타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는 DI 레벨 테스트 장비 DLP인데요.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로 패키징 이전 칩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DLP 장비 개발 중에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떤 테스트 대상의 칩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큐브 프로보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돼 개발 시기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재 주요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확인됐고 25년 하반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한투증권에서는 테크윈을 커버를 했고요. 자, 실적 전망은 24년보다 25년에 주목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24년 연간 매출액은 1919억 원, 영업이익은 274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인데 큐브 프로보가 메모리 3사 모두 콜을 통과하면 25년 장비 수요는 135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최근에 주가 빠질 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이 포인트가. 그래서 이에 따르면 25년 연간 매출액은 5,244억 원, 영업이익은 1,54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466%나 급증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OPM 같은 경우는 29.5%로 올해 대비로서 15.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봤죠. 그러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만하죠. 후궁정 장비 업체들의 평균 PR은 20배 이상인 점에서 테크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테크윙과 관련된 오늘 한투증권의 장중 코멘트가 일단은 테크윙의 반등세를 이끌었다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죠. 이틀 동안.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오늘은 반등을 줬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사투리도 듣기 싫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제 얼굴 보시고. 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예. 뭔가 뭐 도움이 되니까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 보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사투리가 일부 있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네. 정치 성향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경제방송으로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만 집중해 주세요. 내용만. 그리고 제 얼굴 봐서 네, 예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월 IT 부품의 이례적인 반등세 회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자, 12월에 부품 주문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12월에 부품 주문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품 주문이 하락하는데 최근에 IT 부품사들이 주가가 반등을 꽤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8월부터 부품 주문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큰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올해 12월에 중국 세트 고객사들의 부품 주문량이 전월 대비 유지가 되거나 또는 주문 감소 폭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D램, MLCC, 카메라 부품까지 광범위하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증가에 대처하는 중국 세트 업체들의 전략 때문에 생각한다. 그죠. 왜냐면 1월 20일인가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량을 좀 늘리고 있다.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 이후에 관세 인상,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 등의 미중 무역 분쟁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혹시 모르니까 폭풍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건 주문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평가를 하고 있고요. 12월 이후 메모리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의 이익 하향 추세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에 메모리 가격 하락 속도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충분히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1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 속도도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삼성증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실수의 회복이 필요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역시 안도감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역시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삼성전기도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급반등이 꽤 나왔죠. 뭐 그런 것들도 역시 분위기에서 IT 부품주들이 이례적으로 주가가 12월에 비수기인데 이례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6% 올랐다가 2% 상승으로 확 상승폭이 줄었다가 상승폭을 다시 13%대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자, 브로드컴 분위기인데요. 브로드컴은 생성적 AI 인프라의 붐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AI 수익이 220%를 급증하면서 12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러한 성장의 일부가 수천 개의 AI 칩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더넷 네트워킹 부품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특정 하이퍼스케일러가 각자의 맞춤형 AI 가속기를 개발하기 위한 각자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브로드컴은 현재 매우 큰 고객 3곳, 바이트댄스라든지 구글, 메타와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고 27년까지 이들 각각의 네트워크 클러스터에 100만 개의 AI 칩을 배치할 것을 기대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XPU라고 부르는 자사의 AI 칩과 AI 네트워킹 부품에 대한 총 시장 기회가 27년까지 약 600억에서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냈기 때문에 시간에서 13% 이상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IT라든지 AI 쪽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IT 쪽의 분위기는 또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글쎄요. 어쨌든 IT는 역시 AI 쪽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시기는 이미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역시나 그 밸류를 멀티플을 받을 것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중심적으로 한번 저희가 반도체 포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화영님, 예쁘게 봅니다. 말씀 주셨네요. 제가 아까 예쁘게 좀, 제 얼굴 보고 예쁘게 봐주세요. 그랬더니 예쁘게 봅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영님은 남자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함 한번 보면, 네. 하여튼 예쁘게 봐주신다니까 너무 힘을 내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GXCCBNM님, 예, 박근영 부장님 시험 매일 잘 챙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들이 역시나 제가, 예, 역시나 뭐 제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자, 시장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 11일과 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의 당정 지도부가 참석했던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서 결국은 강하게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죠. 그래서 지도부는 내년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창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사용을 늘리면서 재정 지출 규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적시에 지급 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된다 말하면서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고 소비 진작이라든지 어떤 재정 정책, 유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DOU, SM, 뭐 키스트, CJNM, YG 엔터테인먼트, JYP도 올랐고요. 큐브엔터, 쇼박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화장품주도 오늘 뭐 파마리스트 좋았고, LNC 바이오, 한국 콜마, IQ, 콜마 홀딩스, 그다음에 실리콘2 이런 쪽도 좋았고, 그다음에 여행주도 참 좋은 여행이나 하나투어 등의 여행 테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오징어 게임 2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니까 이런 방송 제작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야,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중국 재정 부양의 규모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년에 재정 적자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금융시장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숫자를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재정 부양 규모가 10조 위안 이상이 나올 것인가? 그 이상인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마진 노선이 10조 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조 위안 이하로 내려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가 또 빠질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적자 비율인데 올해 재정 적자 비율 목표는 3%였는데 내년은 최소 4% 정도까지는 될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회의에서 예외적인 경기 부양 문구를 삽입했다는 점에서 이걸 뒷받침한다는 거고요. 재정적자 비율 1%를 상승을 시키면 1조 3천억 위안의 어떤 그 재정 부양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지겠지만 정책 의지의 좋은 표현 방법이 적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아주 의지를 공식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부의 어떤 재정 부양 규모를 어쨌든 재정 적자 규모를 좀 높이면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역시 중국 소비주,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그 다음에 일부 뭐 면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엔터주도 역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미님께서 힘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야니아님 오늘 또 늦게 들어오셨다고, 네, 42분 넘으셔서 들어오셨는데, 네, 늦게 들어오셔서 상관없습니다. 들어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이야기고요. 자, 실명님과 럭키5님도 화이팅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다들 힘내십시오.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삼성전자, 구글, 퀄컴 합작의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내년 출시 소식 때문에 메타버스와 AR, VR 상승을 했는데, 자,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무한.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사시겠습니까? 네. 언뜻 드는 것은 그 생각이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자,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다음 버전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한 분들은 사시겠죠. 어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용처가 있은 분들은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버전을 보고 싶다는 정도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가격도 문제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너무 커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크게 만들어져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걸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좀 맡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구글, 퀄컴에서는 미국의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XR 언락 행사를 개최하고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을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했는데 이날 공개된 안드로이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개방형 협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한 플랫폼으로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뭐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거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버전을 보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역시 문제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메타버스나 AR, VR, XR 이것들은 컨텐츠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고 그 컨텐츠가 결국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와야 이렇게 하드웨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컨텐츠 때문에 사거든요. 근데 결국 그 컨텐츠가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충분한 컨텐츠가 시장에 제공이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 제품의 하드웨어적인 제품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런 것도 보고 컨텐츠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 제품을 산다는 것은 글쎄요, 조금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애플 제품도 역시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기대감만 갖고 메타버스나 AR, VR 이런 쪽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결국 방향성은 맞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것들과 그 다음에 컨텐츠의 제공 환경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팔로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간 터질 겁니다. 이쪽이 언젠간 터질 건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만하다는 모델이 나와야 되고 컨텐츠 제공도 상당히 풍부한 컨텐츠가 제공된 시점, 그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뉴스를 가지고 좀 주가는 어쨌든 움직였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닥터 K님께서 일단은 야동과 그 다음 게임이다. 네.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또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유업과 재건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12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전후 상황을 관리할 방안으로 유럽 군대의 주둔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급했다고 하는데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이루어진 블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자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멈춘 이후에는 강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지원에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서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이런 휴전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한 단계 진전된 것이 아니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단계 진전된 좀 구체적인 뭔가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지긴 했다고 언급은 했지만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는 10일 현지 시각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24년 올해의 인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개입되면 사건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나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다 상대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복잡하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을지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죠. 트럼프는 항상 자신감만큼은 뿜뿜 뿜어내고 있죠. 그래서 자신감 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무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뉴스에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철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즈벡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추진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K철도 원팀은 언론을 통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자금으로 발주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철도 원팀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사만, 이게 이제 주관사 이름이죠.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으로 구성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 사업은 오늘 26년 3월까지 15개월간 진행되고 우즈베키스탄 신규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현지 조사와 장내 교통 수요 예측, 그리고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 초청 연수 등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집니다. 자, K철도 원팀 관계자는 지난 6월 고속철 차량 최초 수출에 이어서 고속철도 진출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KTX 20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에 한국 고속철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던졌고, 한국철도 기술력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철도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는데 부산산업과 푸른기술, 원개발, 다원시스, 대하TI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철도 관련주로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글쎄요, 구석구석 움직임들이 아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이렇게 구석구석 테마주들이 각각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마주는 핫한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 그쪽이고요. 잘 알고 계신 휴전, 재건, 이게 남북 경험 이쪽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계속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정치 테마 인물들, 정치 인맥 관련주가 또 구석구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역시 이제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기대감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조기 대선 자체가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된 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자꾸 테마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조기 대선 기대감 지속 속에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LG 산업 관련주가 이렇게 주가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기대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글쎄요, 다음 대선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그 국회의원이 좀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핵 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국면으로 시장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각 당 후보들이 추가적인 어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정책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일단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대선 관련된 정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윌비스라든지 대성창투, 오픈롤,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깨끗한 나라 등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엔젤 산업 관련주. 근데 대선 후보들이 갑자기 글쎄요, 엔젤 산업, 그리고 이렇게, 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핫한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꼭 내놓는다, 보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 관련 테마로는 일자리와 엔젤 산업 두 개를 딱 꼽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주식시장에서 지금 반응은 딱 두 가지가 딱 픽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관련 테마주라든지 엔젤 산업 관련된 주들이 역시 이제 조기 대선 관련으로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두 가지 정책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중심으로 테마주군들이 어쨌든 아주 활발하게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테마군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작동하고 저평가된 종목. 근데 항상 주가가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일단은 뭐가 움직이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낙폭과대주입니다. 이게 밸류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낙폭과대주. 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낙폭과들 중심으로 일단 반등세가 나오면서 최근에 찬찬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닝이 조금 힘든 비수기이고 12월인데 왜 IT주들이 좀 올라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제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그 업체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은 재고를 비축하면서 12월 달에 이런 여러 가지 오더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 좀 이례적으로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일단 IT 부분들도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관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정치적인 변수가 다음 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천히 토요일 날 보시면서 또 웃는 얼굴로 국민들이 해피하게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푹 쉬시고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